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고환율과 대출 규제 강화, 비수기 등의 이유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면적별 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6.7로 2013년 4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집값이 0.4%가량 낮아진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도 0.05%포인트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달 중순 고양 창능을 시작으로 올해 3기 신도시 8천 가구에 대한 본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공공택지 분양단지인 만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 강남권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값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출 규제나 세금 부담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느 시기보다 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요즘 그 똘똘한 한 채 나는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텐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는 내내 추운 날씨가 예고되어 있는데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역시나 춥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또 추운 날씨에 비해서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작년에 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표적인 양극화의 구를 따진다고 보면 서초구하고 도봉구가 있겠는데요. 서초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5억이었습니다. 도봉구는 5억이었죠. 이렇게 50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또 레미안 원베일리인가요? 서초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52평짜리가 106억을 찍었다고 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갭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앞으로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점점 커질 이런 양극화에 꼭 대비하는 준비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눈에 맞는 어느 곳에 그냥 한 채 있어라고 마음 놓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양극화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 좀 해당을 하는지 상위권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만약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해야 한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또 계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유자금 4억으로 네, 용산 쪽에 재개발 투자할 곳은 어느 곳인지 네, 아니면 상급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 투자로 네.
어느 곳에 사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여유자금 4억 원으로 거주는 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투자 네네. 목적으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용산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좋은 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두는 게 나을까, 이게 어느 게 좋은 건지 먼저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유 자금을 4억이나 어떻게 좀 힘들게 잘 모으셨네요. 아, 딸이 서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네, 네. 요즘에 집을 팔았어요. 네. 아파트를. 그러면 다시 거주할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가 아니, 아니고? 거주할 곳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 뭐 조만간에라도 거주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투자, 용산의 재개발 투자보다는 네. 거주할 곳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가 나아요. 그런데 아, 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파트 갭 투자는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들려드렸지만 네네. 좀 괜찮은 입지 아니면 지금을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맞는 거는 같은데 네네. 일단 용산은 어떻게 그냥 용산이 좋다고 하니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산에 혹시 뭐 봐뒀던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강주가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딸이 네. 가끔씩 조금 주말에 한 번씩 공부를 조금씩 한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한번 택해 보셨네요. 네네. 용산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 사실은 용산 입지 좋잖아요. 네네. 굳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용산 좋아질 거를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이제 용산이 네. 여기 보면 이제 정비창 개발이라고 있어요. 철도 정비창인데 네. 여기랑 뭐 이제 민족공원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일단 용산이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때 뭐 MB 센터니 MB 타워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여기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용산 전체가. 네. 근데 벌써 이게 한 15년, 16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서야 밑그림 그린 거야. 이제서야 용역해갖고 여기 그림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 15년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럼 아직 먼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용산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용산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정비창 개발한다, 민족공원 개발한다 해갖고 이 개발 호재를 보는데 그러지 말고 용산을 들어갈 때는 지금 서울에 주택 부족하다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네. 또 실질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아. 올 하반기부터 29년까지는 뭐 공급 계획이 없어. 네. 그러면 서울의 집은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집값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용산도 이런 뭐 정비창 개발이 큰 이렇게 막 개발 이슈에다가 기대지 말고 그냥 재개발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여윳돈 4억 정도를 가지고 용산을 들어간다고 보면 여기 청파 1구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같은 경우가 투자비가 지금 한 10억 정도 전후예요. 그냥 내 돈 투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네, 투자금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곳들은 대부분 이래. 네. 그래서 사업이 좀 빠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여기서 2, 3억 정도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위아래로. 사업이 네. 더 빠르면 청파 1구역보다 사업이 빠르면 얘보다 더 하는 거고 얘네들 이제 조합 설립인가 지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4억을 가지고 좀 용산이 괜찮은 곳을 들어가기는 조금은 안 되는 상황. 조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 야. 그래서 4억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좀 불확실하거나 좀 기간이 더 걸리거나 이런 곳에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용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4억을 가지고 용산에 들어갈까요 하는 건 저는 반대. 용산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 4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4억을 가지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면 찬성이겠죠.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뭐 8년이면 8년 이렇게 갖고 좀 어느 정도 번 다음에 다시 여기를 들어와도 얘는 그 상황이 거의 그대로 변함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을 알토란 같이 모은 다음에 다시 용산을 들어와도 지금 4억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지금은 4억으로 가능하지만 뭐 10년 뭐 내가 딴 데서 돈 벌고 온다고 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4억을 가지고 딴 데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얘는 한 10억을 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와서 오더라도 난 5억을 벌고 나서 5억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용산보다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릴 곳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예, 예. 일단 지금 서울이 재개발이 많이 하는데 예. 한 5가지 측면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영등포 네. 영등포구가 있거든요. 예. 영등포구의 요 신길 뉴타운과 여기 대방동 요 사이에 보시면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가 앞으로 영등포구에서는 최고 대장 입지로 바뀔 곳이거든요. 예. 입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풍역 나와서 요 구간을 보신다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재개발할 수 있는 노후도 기준이 네. 30년 노후도로 따져서 한 75%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꼭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요 맞은편에 신길 뉴타운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어. 네. 여기가 천지개벽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발 의지가 엄청 강해. 예. 요게 두 번째 추천 이유고 세 번째로는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지하철이 여기 7호선이 흐르고 있고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고 또 신림선이 개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의 노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운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앞에 끼고 있고 요쪽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보라매 공원이니 서울대 병원이니 강남 성심병원이니 대림 성모병원이니 이렇게 병원도 종합병원들도 세 개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는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아파트로 변하기만 하면 이 위쪽에는 여의도가 있고 아래쪽에는 쥐벨리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4대 일자리야. 그만큼 여기도 한 5분이면 바로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강남까지도 20분이면 또 강남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1등 최상위 입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속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연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서. 예. 그런데 동의서 거치는 속도가 어마무지하게 빨라요. 한 2개월 사이에 60%를 넘어간 상황이니까.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5%까지 해서 그냥 구역 지정 받고 바로 조합 설립까지 그냥 쭉 연차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역에 실제 살고 있는 조합원 수가 다 전체가 다 그냥 이사 안 가고 프리미엄 받고 팔아먹지 않고 내가 다 조합원 분양 세대를 받겠다고 해도 한 250세대야. 아.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질 게 지금 39층으로 지을 건데 900세대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 나머지가 다 요 65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해갖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아마도 신축으로 해서 한 5억 정도에서 5억 초반대예요. 5억 2, 3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그 전세금 말고 그냥 갭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란 말이에요. 예. 아니면 물건에 따라서 뭐 신축 바로 짓는 거다 그러면 한 2억 7천까지도 가는 거고. 예. 그런데 여기에 추가 분담금을 감안한다고 해도 나중에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 요 위에 바로 아파트가 요 신길 뉴타운에서 기준을 잡아주는데 얘네들 30평대가 한 16억에서 17억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는 신축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더 역에 가깝고 하니까 대장으로. 예. 그러면 한 20억이 금방 간다라는 소리거든요. 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 그러면 이 차익이 한 12억 정도 이상이 나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신통기획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통기획 재개발이라는 게 요 장승배기역 아래쪽에 보면 그 푸르지오 클라베뉴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얘네들이 신통기획으로 진행해서 8년이 채 안 돼서 입주까지 된 아파트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신통기획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 새로 막 하고 있는 재개발 초스피드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2억 정도 적어도 10억 이상의 차익을 한 7, 8년 내에 볼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 보고 나중에 용산을 가든 아니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사러 가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아파트 받아서 내가 살면서 추후에 이 여의도라든가 용산 다 개발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 지역도 엄청 좋아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투자는 저는 4억을 가지고 여기 투자비가 한 2억 중반뿐이 안 되니까 예. 나머지 한 1억 한 3, 4천은 내가 한번 좀 가지고 있고 일단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예. 이 돈은 요즘 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뭐 달러를 사놓든가 또 금에도 투자하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좀 갖고 있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이런 지금 속도가 빠를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아.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이쪽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광주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정보 얻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전화 끊고 다시 하시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정보를 또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네.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정보 한번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자녀분께서 모으신 4억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또 용산 재개발에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재개발 조금 더 빠르게 좀 성공해 볼 수 있는 지역을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께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냥 빌라 샀는데 그건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빌라를 매수하셨고 거주 네. 목적으로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 했어요. 목적으로 어디에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영등포 신길동 네, 스타캐슬. 스타캐슬이라는 네. 빌라를 매수를 하신 거고 네, 지금 전체 매수를 다 하셨고 그럼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계속 있는 건지 내가 잘 네. 산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그냥 새해 맞아서 좀 자신 있게 크게 하셔야 복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웃기도 많이 그러게요. 하시고. 그 네. 신길동의 스파캐슬이라고 하시는데 그 번지 수가 네. 어떻게 되죠? 신길동 4611외 1필지. 아, 4611번이요. 예, 예. 신길동 4611. 여기 영신고등학교 옆에 요 자리네요. 신풍역 아래쪽으로. 예, 예. 네, 한번 볼게요. 네. 좀 아까 제가 추천했던 지역 옆인데,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네. 추천했던 곳은 이제 이쪽 지역이 되겠고요.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구역이 지금 이렇게 가구역을 해갖고 지금 신통기획 재개발을 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옆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 갖고 계시는 게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게 예, 예, 예. 여기에 있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여기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사셨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신축 사신 거예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2년 전에 이제 신축을 사셨는데 당연히 빌라겠죠? 네. 네, 신축 빌라를 사신 거예요. 전망을 한번 보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신길동이 굉장히 이 아래쪽이 노후 주거 단지예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산 곳부터 해갖고 전체적으로 예. 굉장히 노후된 이 주거 단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대로변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대로변이란 말이야. 큰 도로 가마산로라고 하거든요, 이 길을. 예, 예. 이 대로변에 동작로인가? 아무튼 이 대로변에 이렇게 신축으로 빌라가 지어진 게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예, 없더라고요. 좀 예, 마지막 하나 없어요. 남은 별로 거. 없어. 그래서 신축에 대한 희귀성이 좀 있어. 예, 예, 예. 그래서 좀 얘는 좀 귀해.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네. 얘네들이 지금 신안산선 들어갈 거거든요. 네. 원래는 올해 개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 광명 쪽에 오다가 밑에 큰 안반이 발견이 돼서 그거 좀 부수느라고 시간이 걸린대요. 아, 예. 예, 그래서 내년에 개통을 한대요. 아, 예. 그러면 예. 내년 개통을 예정을 두고 새로운 이제 그 지하철 개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지하철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빌라잖아요, 빌라. 예,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개통한다라고 하면 그 개통되기 2년 전에 가격이 쫙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는 개통 이후에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개통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표 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용을 해봐야 돼. 아, 예. 그래야 빌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예, 예. 세 번째로는 여기 이 구역 전체가 네. 지금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이 위쪽은 신길 뉴타운이니 지금 여기도 신통 개발로 한다고 하고 이 아래쪽은 지금 요 뭐예요? 요 우창 우성 요거는 통합 재건축 한다고 해서 지금 막 조합 설립이니 사업 시행 인가니 안전진단 통과니 막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도 다 지금 재건축을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전체가 다 소위 말해서 새삥 집으로 바뀌는 거야. 신축으로 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전체적인 지역 가치가 올라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토지 가격부터 해서 집값부터 해서 여기에 이제 뭐 학원가도 들어설 거고 엄청 집이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 해서 가치가 네.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리 집은 아무 일을 안 하는데 가치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망은 나쁘진 않아. 뭐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길동은 온통 재개발을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있는 곳은 재개발을 할 곳은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네, 그래요? 왜냐하면 앞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 큰 주유소도 있고, 그러니까 상업지들, 그러니까 그 상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형 이렇게 상업 시설들이 앞에 쭉 차지하고 있고요. 대로변으로는 맞아요. 예, 이 뒤쪽으로도 계속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 쪽으로 해서. 네. 그러면서 노후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한참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모두어 갖고 재개발을 한다라는 건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여기 거주는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그냥 가지고 근데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1억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부터 그다음에 내년 지하철 개통까지 신안산선 개통하는 시기까지 예. 요때까지는 지금 시청자님 여기 거주할 생각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렇게 지하철 개통까지 해서 매도하시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도를 못하는 게 네. 임대사업자 됐어요. 임대사업자를 내셨어요. 네, 네. 그러면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페널티 안 물어, 벌금 안 내. 아, 그래요? 네, 중개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돈이 또 생기면 여기에 네. 그냥 왜냐하면 얘네들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조건이 힘들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매도하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역을 한번 알아보죠. 근데 여기는 그 돈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세권 개발이 뭐냐 해걸래 저는 또 그런 것도 해당되나 하고. 네, 아직 근데 이 반경 거리에는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그 위치에는 포함이 되는데
네. 어떤 지금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여기가 지금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구역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른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다시 역세권 개발로 한다라는 게 이건 국계법에 따라서 되게 힘들어요. 도시건 뭐 이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단계 밟고 나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아니, 문제야. 그냥 생각으로 그랬죠. 아, 네. 무조건 역 가깝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은 전체적인 지역 가치라든가 지하철 개통에 힘입어서 조금씩은 올라갈 텐데 네. 조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요때 요렇게 지금부터 지하철 개통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요때 팔 수 있는 거. 남들이 지금부터 지하철 개통까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요 기회에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안에는 매도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임대사업자에게 그 매도하는 방안까지 잘 고려해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저번에 네, 그 방송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송파구에 네. 그 계곡역 앞에 있는 테라페이스에 가봤는데 아, 네, 거기를 가봤는데 일단 매수할 만한지 확실히 네, 헷갈려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아. 전화드렸거든요. 네. 거주 목적으로 좀 방문을 하셨을까요? 네네. 네, 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보고 계시는 게 이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계룡역 근처에 이 아파트를 직접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희 방송을 좀 오래 또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수장님 매수해도 괜찮은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룡역 앞에 예전에 그 테라펠리체라는 아파트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그거 말씀하시는 보고- 거죠? 네네. 네. 자,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한 5가지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네. 결론은 저는 너무 이것저것 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매수해도 네네. 좋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집값 비싸다고 하는 최상위 입지가 어디죠?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강남 3구 중에 송파구야. 네. 송파구에 우리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집값이 뭐 움직인다, 상승한다, 떨어진다라고 할 때 자, 상승할 때 가장 빨리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하락기일 때 가장 탄탄하게 저지하는 그 강력한 저지선이 바로 역세권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역에서 그냥 진짜 넘어지면 코달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룡역 바로 하더라고요. 초역세권인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어떤 다른 뭐 전문가님이 얘기하시더만 그리고 요즘 많이 또 유행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서울의 주택이 굉장히 이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만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냥 아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아무 입지나에 있는 그 신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좋은 도심 쪽에 또 중심 지역에 있는 신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신축이란 말이에요. 네. 서울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면 신축으로 쳐주는 건데 특히나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안짝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신축에 있는 아파트인 거고요. 네 번째로는 방 2개짜리, 방 3개짜리라고 하는 소형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내가 실제 이제 지금 거주 목적으로 뭐 신혼 살림을 하실 것 같은데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가 바로 또 임대로 전향하기. 내가 여기에서 충분히 거주 목적 달성을 하고 아니면 돈 좀 모아서 뭐 다른 데로 또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또 이유로 인해서 임대 소득으로 좀 전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임대 전환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이렇게 역세권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우리 아파트를 둘러싸서 가락동이니 오금동이니 전체적으로 해서 온통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재건축. 네네. 거기에 이쪽에 보시면 그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 현대화 사업도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개발들의 간접 수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니 또 어떤 개발 계획이니 역세권 개발이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이유를 쭉 보면 자, 송파구에 있는 초역세권의 신축인 소형 아파트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받쳐주고 있어. 안 살 이유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런 것 잠실 같네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가 저 잠실부터 아래쪽으로 거여동 거여마천까지 해서 지금보다 지인일보에서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지금 네. 잠실 저기 엘스라든가 뭐 리센츠 트리 뭐 저쪽에 그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장미 1, 2단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잠실뻘이 잠실의 한강변 있는 쪽들이 지금 이제 반포 쪽에서 잠실 쪽으로 잠깐 좀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신축의 그 바람들이. 네네. 그럼 이 잠실 쪽에서 또 가격들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쪽에 앞에 아래쪽에 거여마천도 강남권에 있는 유일한 지금 이제 완성이 돼 갈 뉴타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미들 지역은 다 재건축을 할 거고 그러면 송파구 전체가 이 또 거주 만족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주거 만족도도 높고 또 역세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편의성도 높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면 계실수록 지역 가치라든가 점점 높아질 거니까 지금 네. 금액이 크게 높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시장 조사할 때만 해도 아마 지금도 네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이 텀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시기일 것 같으니까 너무 네.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세요. 네, 보셨던 아파트 왜 투자해도 괜찮은지 여러 가지 요인별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매수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기에 대해 좀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희 전화로도 언제나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분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상담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할애해서 내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수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질의응답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 짚어가면서 설명드릴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적기거든요. 이 투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냥 돈 꼭 여윳돈을 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곳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처로. 그러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투자 전에 한 번쯤 저를 거치셔서 조금 괜찮은 쪽에 거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쪽이 좋은 건지 그런 기준점을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상의해 보신다고 하면 좋은 어떤 그런 결과치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한번 할애하셔서 좀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희 소장과 함께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긴 시간 허심탄회하게 부동산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로 그리고 문자로 다양한 분들이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최근 이 재개발 시장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 종류에 따라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조금씩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김종희 소장이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뭐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재개발은 다 같은 재개발 아닐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적어도 요 정도는 알면 어디 가서 뭐 속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했으니까 뭐 방송 중에 제가 비켜드릴 테니까 여기 뭐 사진을 한번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보관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개발들이요. 보통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그다음에 모아타운, 뭐 가로정비 사업 정도가 있고요. 공공의 성격이 좀 가미되는 게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신통기획부터 좀 볼 텐데요. 재작년 8월에 좀 완화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율이 3분의 2에서 2분의 1, 즉 50%만 넘어가게 되면 구역 지정에 대한 접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 요 환경 영향 평가가 조금 길었었거든요. 뭐 심의위원회 검토하면서도. 그런데 그것들이 면제가 됐다는 소리예요.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고요. 또 계속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사업성이 많이 개선이 됐죠. 공공에 대한 기여를 감소함에도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 같은 걸로 해서 사업성을 증대를 하니까 즉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통합기획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정비구역 지정 받을 때까지 뒤에는 이제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사업시행 긴 또 사업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통 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속통합이 실행이 되고 나서는 2년 정도 그냥 2년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도 굉장히 사업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건 공공이니까 일단은 민간에 대해서 모아타운을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냥 재개발이 쉽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그냥 부분별로 재개발을 그러니까 새로 짓다가 요것들을 이제 통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되는 거고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신통기획보다는 작은 지역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철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제가 많이 된다라는 소리죠. 사업 추진 동의에 왜냐하면 동의율 자체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조합 설립 특히나 이게 문제인데 조합 설립 때도 8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잘 진행되다가도 철회가 되기는 하는데 또 그 이외에도 빠르게 또 진행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양호하게 잘 진행되는 지역들도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 재건축 재개발이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로 그냥 길게 되는 것들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추진위원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같은 것들을 생략하는 단계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재개발의 어떤 그 단계가 줄어들면서 기간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내가 내 집 짓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굉장히 규모는 작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재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에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다 해당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은 오래됐고 재개발하기에는 구역도 작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합심해서 그냥 이렇게 소규모로 재건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80 플러스라고 또 얘기들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으로 민간이 개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SH, LH 등이 해서 이제 주도로 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시행 요건이 좀 완화가 되겠죠. 일반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또 고시해서 그 이후에는 현금 청산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튼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라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일반 재개발이 준공까지 한 10년 걸린다라고 한다면 한 6년 정도의 준공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신속통합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입주까지 공공재개발 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한 6년이면 준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으로 따지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가장 빠르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는 뭐 1차는 요랬고 2차 이랬는데 지금 다 앞에 거는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요. 신속통합 기획 공모일이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라고 하면 영등포구청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후보 요청, 지정 요청을 했을 때 그 날입니다. 그 요청일이 바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은 현금 청산이 되겠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취득을 할 경우에 이제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데 21년 이후에 그럼 22년, 23년, 24년에 이사하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개정이 되는데 그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뭐 앞에 1, 2차들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지자체 홈페이지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사용 승인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착공 기준이고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승인 기준이 되겠고요. 보존 등기니까 사용 승인이 맞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인데 굉장히 뭐 이거 현금 청산에 대한 것들 위험성을 하기에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렇게 많이 통용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이 21년 6월 29일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작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특별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된 날로 변경이 됐죠. 이런 것들이 지난달 1월 31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되는 건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는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겠죠. 즉 8월 1일부터는 후보지 선정일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건 여러분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 받아보시는 거겠죠.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40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1차 아파트 102제곱미터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신지 투자 목적이신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네, 그 신림푸르지오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목적이 됐든 뭐 거주 목적이 됐든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수는 굉장히 큽니다. 한 1,500세대 가까이 이제 세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이제 아파트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장점은 딱 요겁니다. 요렇게. 여기에서 딱 끝나게 되는 거고요. 주변이 온통 이제 저층 노후 지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과의 어떤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이 좀 이렇게 아파트 생활권으로 군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평대 84제곱미터에 대한 금액 거래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한 10억 선 10억에서 10억 5천 선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매물이 계속 근데 문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매도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 금액보다 이제 아래쪽으로 급매물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투자가 됐든 거주가 됐든 저는 좀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하시고 이 기회 새해 맞이해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30평대면 여기 힐스테이트 뉴포레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지금 12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한 2억 정도 좀 이렇게 더 주거 비용에 더 드린다고 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고민을 하지도 마시고요. 훨씬 좋아질 거고, 요게 아니면 저쪽에 위에 아예 그냥 저 위쪽에 신길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세요. 신길 뉴타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영등포에 대장 입주로 바뀔 곳이거든요. 주거타운에서. 신길 뉴타운 안에 보면 한화, 제가 그 뒤에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화 아파트가 아마도 84제곱미터에서 얘네들도 12억 5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힐스테이트 뉴펄의 구로 디지털 단지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시든, 그렇지 않으면 신축급의 한화 신길 뉴타운 안에 있는 한화 아파트를 가시든 같은 30평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길 뉴타운 안에 아예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신길 뉴타운 안에 이런 신축 아파트들, 뭐 ST움이 됐든 자이 센트럴 자이가 됐든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이 됐든 얘네들도 어차피 방 3개짜리거든요. 25평. 84제곱미터 말고 59제곱미터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갖고 얘네들도 12억에서 한 12억 5천 정도면 저층 물건, 중층 아래쪽에 있는 물건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고민이 되더라도 얘네들 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경남 아너스빌. 경남 아너스빌이 앞으로 여기 신안산선역 지하철역 앞으로 바로 쓰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지금 역세권 개발 동작구에서 하는 역세권 사업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막 고층화 될 거고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요 경남 아너스빌 자체가 30평대 방 3개짜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7, 8제곱미터일 거예요. 전용 면적 이런 것들이 지금 9억 5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 신림 프로즈에 머물고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연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동작 성원 쌍떼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9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9억에서 뭐 고층에 전망 좋은 곳들은 뭐 9억 5천까지도 가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9억짜리 중층 이상의 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프루지오에서 좀 버리시고 좀 나와서 이런 아파트들 제가 지금 한 3개의 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들 선택하시는 게 훨씬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의견 들었습니다. 같은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 조금은 평형을 낮추더라도 더 상급지로 좀 이동하는 조건, 그리고 금액대가 비슷한 곳에서 이동하는 조건까지 다양하게 일러드렸으니까 어느 게 잘 맞는지 선택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일단 내 집 마련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고민될 시기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주 지역까지 찝어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 많이 할애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 할애해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에는 못다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소장님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